경주 보문단지에 추진되는 대형 아울렛과 관련해 업체와 지역 중소상인 간의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원전의 안전을 관리하고 규제하는 원자력 안전위원회에 대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대통령 직속기구로 위상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병대 휴양시설인 포항청룡회관이 위탁사업자의 임금 체불로 논란을 빚고 있는데 피해 직원들은 해병대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주 보문단지에 추진되는 대형 아울렛 입점을 두고 업체와 상인 간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지역 협력 계획안을 두고 의견 차이가 크기 때문인데 경주시는 이달 말까지 입점 여부를 결정합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 보문단지 내 대형 아울렛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17,000여 제곱미터에 80여 개 점포가 조성됩니다. 한 유통업체는 지난 2017년 이곳에 허가 신청을 하자 경주시가 반려했고 행정심판을 통해 다시 추진한 것입니다. 아울렛 재추진 소식에 지역 상인들의 반발이 잇따랐고 경주시는 최근 간담회를 열어 업체 측이 제시한 협력 계획안을 논의했습니다. 업체 측은 상생발전기금 출연과 지역업체 최우선 입점 등 충분히 의견을 수렴했다며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상인들은 대형 아울렛이 입점하면 중심 상권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다며 실질적인 상생 협력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권에 들어오게 되면은 지역 상권이 상당히 어려워지게 되고 실제로 들어온다고 했을 때에는 지역 상권을 위한 상생 협력을 실질적으로 혜택이 들어갈 수 있는 폭넓은 상생 협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주시는 상인들과 업체 측의 의견을 좀 더 청취한 뒤 관련법을 검토해 점포 개설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중심 상권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오늘 이제 간담회를 통해서 어떤 소통하는 상생 협력 방안을 소통하는 그런 기회를 만들고 저희들은 유통 관련 규정을 정확하게 신중하게 파악해서 대형 아울렛 개설을 두고 상인들과 업체들의 의견이 여전히 달라서 이달 말로 예정된 경주시의 행정 처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경주시 선관위는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농산물 등을 돌린 혐의로 입후보 예정자 A씨와 배우자 B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11일부터 최근까지 설 명절과 조합원 생일, 병문안 명목으로 9명에게 농산물과 음료수 등 모두 10만 원어치를 제공한 혐의입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원전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규제하는 기구지만 전문성도 떨어지고 행정 관료화돼 제 기능을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독립적인 감시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위상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일본 후쿠시마 사고를 계기로 출범해 국내 수십 기의 원자력 발전소를 규제하고 감독해 사실상 발전소의 안전을 책임지는 기구입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장관급이었던 지위가 격화되고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과정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큰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독립적인 감시 감독 기능이 떨어지고 핵 산업계의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겁니다. 안전성 관련한 일체의 자료를 비공개로 한 상태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자의적으로 안전성을 무시하고 수명을 연장하고 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원전 안전을 국가 안보 문제로 보고 대처하겠다며 원안위를 대통령 직속위원회로 승격해 독립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승격이 흐지부지된 것은 물론 원안위가 행정 관료화되면서 전문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안전위원과 전문위원들이 기술적인 판단 능력이 없습니다. 이 원안위가 완전 무력화돼 있습니다. 그분들이 실무적인 경험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판단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특히 시민단체는 최근 신고리 4호기 운영 허가와 관련해 원안위가 안전상 중대한 결함에 대한 감시 감독에 실패했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가 요구한 원전 안전성 평가와 원자력 사고 대비 대책 등이 지지부진한 것도 컨트롤타워인 원안위가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이 때문에 원안위를 대통령 직속 장관급으로 승격하겠다는 공약 이행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관광급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각 부처의 를 이제 좀 총괄해서 이제 사고 진압이라든가 관련한 지원들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이제 사고 시 대비도 역시 현재 굉장히 부족한 그런 상황인 거죠. 국민 생명과 직결된 원전 대책을 책임지는 원안위가 제 자리를 찾고 전문성을 갖춘 독립적인 기구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경주시는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정월대보름 행사를 전면 취소하기로 했던 당초 방침을 변경해 서천변과 양동마을 두 곳에서 정월대보름 행사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경주시는 경찰서, 소방서와 함께 실무위원회를 열어 재난안전과 의료지원, 구제역 대책반 등 12개 분야별로 안전관리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포항에서도 대보름날인 오는 19일 11개 읍면동에서 다양한 민속 행사가 정상적으로 개최됩니다. 해도동 문화가족회는 정월 대보름인 19일 저녁 형산강 체육공원에서 5천여 명이 참여하는 제12회 형산강 달집 태우기 행사를 개최합니다. 또 유광청년회는 형산강변에서, 오천읍 청년회는 냉천 포은수변광장에서 행사를 개최하며 송라면 화진리에서는 마을 전통 행사인 앉은 줄다리기를 재현합니다. 해병대 휴양시설인 포항 청룡회관 직원들의 임금 체불 문제가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이들은 해병대 1사단의 위탁 경영업체가 근로자 20여 명의 급여 등 약 1억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상원 기자입니다. 지난 2000년 포항시 동해면에 해병대 휴양시설로 신축된 포항 청룡회관. 해병대가 직접 관리해오다 지난해 7월부터는 민간 기업의 위탁 운영에 일반에게도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 운영 과정에서 직원 20여 명은 약 1억 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피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각각 1개월, 3개월 보내 월급 미지급 상태입니다. 급여가 지급된다 해도 매번 며칠에서 몇 주 늦게 지급되고 소액 분할 지급되기 때문에 직원들의 생계는 더욱더 어려워졌습니다. 또 위탁 운영업체가 직원들의 4대 보험료를 내지 않고 지역 영세업체들의 물품 대금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저것 좀 많습니다. 이게 그런 게 이제 좀 많이 미납이 된 걸로 있고요. 상습적으로 미납을 저질러서 지역 영세업자들과 관련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걸로. 이 때문에 피해 직원들은 원청이나 마찬가지인 해병대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병대는 위탁업체에 체불 임금 해결을 권유하고는 있지만 경영과 영업권을 모두 위탁한 상황이어서 직접적으로 개입할 권한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임금 체불을 인지한 이후부터 관련 업체 측에는 수차례 지급을 권유하였습니다. 해당 업체는 다각도로 자금을 조달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며 조만간 임금 체불 등 밀린 대금을 청산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오는 2021년 경북 도민체육대회 개최지 선정을 앞두고 로비용 선물 제공 의혹이 불거지는 등 유치 경쟁이 과열되고 있습니다. 김천, 예천, 울진 등 3개 시군이 최근 경북체육회 개최 신청서를 제출한 가운데 일부 후보지에서 체육회 임원 30여 명에게 선물 세트를 돌려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경찰은 공무원 신분인 일부 임원의 경우 김영란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사실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포항시는 상습 침수지인 창포동 두호 시장에 10억 원을 들여 개선 사업을 6월 이전까지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저지대인 두호 시장 일대는 최근 도로 하부 우소관로가 침하되고 토사가 퇴적돼 빗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우수박스 보수와 함께 간이 수중 펌프 2대를 설치하기로 하고 공사 기간 인근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학교와 병원에서 국산이라고 여기고 먹었던 농산물이 알고 보니 중국산이었습니다. 값싼 중국산 들깨와 고추, 땅콩 19톤을 국내산으로 속여 급식용 식자재 납품업체 판사장이 구속됐습니다. 농산물을 가루로 만들거나 섞으면 구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보도에 박재영 기자입니다. 원산지 단속반이 농산물 가공업체를 들이닥칩니다. 이거는 지금 원산지가 중국산 100%예요. 지금 가공 다 끝나가지고. 단속반 앞에는 중국산이라고 말했지만 팔기는 국산과 섞어 팔았습니다.
구석에 놓인 포대에는 중국산 마른 고추가 가득합니다. 생땅콩과 들깨가루도 수상합니다. 건조 작업을 하면 보통 이렇게 딸고 해서 벗겨지거나 이렇게 하는 게 많거든요. 이렇게. 구속된 A씨는 2017년 12월부터 1년가량 중국산 통들깨 8톤을 들깨가루로 가공한 뒤 국산으로 속여 급식용 식자재 납품업체 220여 곳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춧가루는 국산과 중국산을 섞어 국산으로 팔았습니다. 생땅콩 11톤도 적은 양의 국산과 섞어 국산인 것처럼 판매했습니다. 피해 업체 220여 곳은 대구, 경북에 있는 학교와 병원 등 246곳에 급식용 식자재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수입산이 국내산보다 더 밝은 선홍색을 띠고 있기 때문에 육안식별이 가능하고요. 이 두 가지를 섞었을 경우에는 사실 육안식별조차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미 두 차례나 원산지 위반 전력이 있는 A씨는 야간 작업을 하는 등 종업원들까지 속여가며 단속을 피해왔습니다. 국산을 납품을 정상적으로 납품했을 때는 도저히 단가를 못 맞추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입산을 국산으로 이제 둔갑을 시킨 거죠. 농관원은 농식품을 구매할 때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 하늘원자력본부는 2018년 귀속분 지방세 559억여 원을 울진군에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낸 지방세는 1년 전에 비해 23% 줄어든 규모로 하늘원전 이용률이 줄면서 지역 자원시설세 등 세수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한수원은 지난 10년간 울진군에 낸 지방세는 4,561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주시는 지방세 관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운영합니다. 납세자 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과 세무상담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위법 등 부당한 세무 업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갖습니다. 민원 접수와 상담 신청은 경주시 정책기획관 내 납세자 보호관에게 전화와 팩스, 전자우편, 방문 등으로 가능합니다. 경북 동해안에는 오늘 눈과 비가 내린 가운데 울릉도와 독도에는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내일은 구름 많은 가운데 온화한 남서풍의 영향으로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으로는 눈과 비가 오락가락 내렸습니다. 특히 울릉도와 독도에는 6에서 8cm의 많은 눈이 내렸는데요. 내일도 이 비구름대가 동해상에 머물면서 울릉도와 독도에는 아침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울진과 영덕에는 오늘 밤까지 눈발이 날리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은 경북 동해안 저녁이 흐리다가 오후에는 구름만 많겠습니다. 온화한 남서풍의 영향으로 추위는 풀리겠습니다. 낮 동안 바람이 약하게 불겠지만 기온은 두 자릿수까지 오르면서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흐리다가 오후에는 구름만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 4도에서 영하 2도, 낮 기온은 영상 10도에서 11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흐리고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2도, 독도 3도, 낮이 되면 울릉도와 독도 8도입니다. 동해상은 오전에 흐리다가 오후가 되면서 차차 구름이 걷히겠습니다. 동해 먼바다로는 온종일 가끔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해상에서 최고 3m, 동해 남부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주말에도 눈과 비가 이어지겠고요. 날은 점차 따뜻해지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경북 동해안 전역에 다시 한 차례 비 예보가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올 들어 국회 파행이 계속되면서 쌀 목표 가격 재설정과 고향세 도입 등 각종 농정 현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쌀 목표 가격 결정 논의는 지난 1월 여야 간사단 회의 이후 진척되지 못하고 있고 고향세 도입과 조합장 선거운동을 확대하는 위탁선거법 개정안도 표류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야는 국회 파행으로 3월까지도 개회가 불투명하고 정상화도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북도와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은 다음 달 22일까지 제1회 스타 관광 벤처 육성 사업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공모 참가 대상자는 관광 관련 혁신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 창업자와 창업 3년 미만 사업자로 20여 개 사업을 선정해 최대 2천만 원의 사업비와 맞춤형 컨설팅, 홍보 마케팅도 지원합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